경제가 안 좋은데 서울 아파트는 왜 오를까요? 정답은 초양극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부동산 썰. 오늘의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곳이 존재하는 반면 정고점을 넘어가 있는 곳도 있고요. 반대로 정고점을 못 미치는 지역도 있고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이 양극화라는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둬야 합니다. 자, 오늘 썰은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이제 2월 12일입니다. 어느덧 2월 12일 수요일 2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부동산 정세 변화의 돌파구가 될 지역인 어딜까? 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바뀌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리고 정세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돌파구가 될 그런 지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지역을 어떻게 선점할 것인지. 자, 제가 진행하고요. 2부 순서인 신성훈 실장이 진행합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1대1 개별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 전화 주십시오.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부동산 DJ. 자, 주제 라울로 독주 서울 아파트. 자, 서울 아파트만 지금 계속 오른다는 거죠. 초양극화 어떻게 될까? 자, 2022년, 2023년도 계속 2022년도부터 계속 하락했던 이 서울 아파트 값이 정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여러 가지 이슈,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 세계적인 이슈, 이런 거로 인해 거래도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이런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지 또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 보죠. 서초 108%, 정고점을 넘어섰죠. 그리고 도봉은 74%. 서울 아파트를 정고점 회복률도 양극화, 초양극화. 제가 예전부터 양극화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드렸죠. 자, 작년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한 평이죠. 3,861만원. 정고점 99.4% 회복. 지금 정고점 99.4%면 뭐 거의 다 회복한 거죠. 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체감은, 온도는 과연 어떨까요? 자, 이걸 한번 보면요.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거 항상, 때 되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 번 나오면 여태까지 계속 쭉, 거기서 붙여서 쓰는 아주 대표적인 그래프예요.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노태우 정부 때 200만원 신도시 건설 나왔죠. 그래서 그때 가격이 조금 오르다가 김영삼 정부 때는 가격이 상당히 안정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는 가격이 많이 상당히 올랐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IMF를 겪었던 시절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급상승.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별로 오르지 않았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급상승을 했죠. 자, 제가 이거를 어떤 정권에 어떤 정권에서 가격이 오르고 어떤 정권에서 떨어지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은 여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부동산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상향이라는 우상향. 우로 그래프가 우상향이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래프는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의 문제,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등락을 거듭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해 있다는 거고요. 우리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결론은 우상향으로 계속 왔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이게 좀 떨어지네. 계속 떨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결국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과거 사례를 보면요. 하락 요인들이 있는데 하락 요인은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이 늘어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뭐 금리 변수, 정책 변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급 변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외부 경제 충격, IMF나 금융위 같은 외부 경제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하락 요인이 됐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향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가더라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 지방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서울에서도 양극화 심화 현상이 뚜렷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실은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된다. 옛날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거 옛날에 많이들 얘기했죠. 우리가 투자로서는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부동산 투자는 서울로 인서울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서울이지만 서울에서도 어디에 들어갈 거,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 이런 KB 부동산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서울에서도 양극화 심화 현상이 뚜렷하다. 자, 24년도 12월,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뭐냐면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과요,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 차이가 몇 배가 되느냐가 5분위 배율입니다. 자, 그런데 11.02를 기록해서 11.02, 11배가 지금 차이가 난다.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 차이가 11배로 벌어졌다. 그 전에는 적었어요. 5배, 6배, 7배 이렇게 됐던 것이 지금 11배까지 벌어져 있다.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KB 부동산에서 통계 작성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로 지금 벌어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양극화 보인 서울 아파트값 회복력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2022년, 23년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에 근접했다. 그런데 문제는 회복률, 자치구 간의 회복률 격차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회복력이 강하다. 그래서 서초구의 1월 시세 3.3제곱미터당 9,113만원. 이게 전고점인 2022년 6월달 8,405만원 대비해서 8.4%. 예, 상승했다는 겁니다. 회복률이 108.4%. 지금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서초 강남은 전고점을 지금 넘어섰고요. 그리고 용산은 거의 전고점에 도달해 있고 전부 다 지금 전고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1월 시세가 올해 1월 시세 전고점의 90% 이상 회복된 곳 11곳입니다. 11곳. 서울에 25개 구 있죠. 11곳이 90% 이상이 회복이 됐다. 자, 보시면은 서초, 강남, 용산, 마포, 송파, 성동, 종로, 양천 이렇게 11곳이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했다.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약한 서울자치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소위 노도강과 금강구라고 얘기하는 집값이 상당히 오르는 그 폭이 약한 이런 지역들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오히려 회복을 더 빨리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부 공식 통계도 서울의 양극화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대비해서 지난해 12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초 6.6, 성동 4.6%, 2.8%로 송파 2.6, 용산 0.8. 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죠. 반대로 강서, 금천, 강북, 노원, 도봉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결국 입지가 좋은 강남 상구와 한강벨트가 강세다. 서울 내에서도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유형별 양극화 현상도 점점 더 심화돼서 이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상승이 높다. 이건 뭐 당연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고가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보다도 상승률이 높다. 그리고 서울 소재 아파트가 지방 아파트도 상승률이 높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택 유형별 상승률 이렇게 보면 뭐 아파트가 23.2% 오를 동안에 단독주택은 13.72% 올랐다. 가격대별 상승률은 고가 아파트가 127.6% 오를 동안 저가 아파트는 마이너스 1.4%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5분위 배율은 2017년 5월 달에 2017년 5월입니다. 그렇죠? 5월 달에 4.7배였는데 지금은 10.9배, 약 11배까지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소재 아파트가 50.3% 올랐고요. 기타 지방 아파트는 4.7% 올랐다. 결국은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투자는 어디다 해야 된다? 가장 많이 오를 곳에다 해야 되고요. 내가 사는 곳은 내가 편안한 곳에 가서 살면 돼요. 이게 우리가 재테크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맞죠. 지금 초양극화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는 것도 역시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공급이라도 제대로 되면은 양극화가 좀 이렇게 완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 공급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급 물량 올해도 상당히 적습니다. 공급 물량. 그리고 내년 후년은 더 심각합니다. 모든 우리나라 전 지역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되지 무조건 싸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공급 물량이 더 줄었고요. 2022년도는 한 22% 예년에 비해서 22% 정도 공급 물량이 줄었는데 2023년도는 거의 60% 정도 공급 물량이 줄었고요. 2024년도는 거의 80% 가까이 공급 물량이 줄었습니다. 자, 공급 우리가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 잡잖아요. 3년 보통. 그렇죠? 뭐 3년 6개월도 걸리고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3년. 그러면은 2024년도의 공급 물량이 가장 작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3년 후 2027년도는 어떻게 돼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 2028년도는 또 어떻게 돼요? 2028년도는 2025년도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지 3년 후 2028년도에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될 텐데, 그렇죠? 입주 물량이 2025년 올해도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그런 여건도 그렇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관세 정책, 자동차, 반도체 지금 타격 상당히 많이 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렇게 그 원자재 값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건설사들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건설사들이 집 짓는다고 해서 PF 지금 팍팍 해줍니까? 안 해주죠. 상당히 지금 2025년도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그렇게 되면은 2028년도도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질 때는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인구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 경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집값이 왜 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양극화가 커져가면서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양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지역은 오르고 오르지 않은 지역은 안 오르는, 이렇게 초양극화 시장으로 바뀌어간다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싼 고가의 아파트, 정말 입지 좋은 곳, 이런 곳들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려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지금 커져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저가 지역으로 갈까요? 보시다시피 저가 지역은 안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지금 비싸고 유망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질 그런 지역을 노려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투자예요. 재개발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손을 지금 못 대고 있고요.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 지역에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눈만 있다면 우리는 재개발 시장에서 입지가 좋아지고 그리고 금액이 가격이 비싸질 그런 곳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바로 공급 부족의 원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투자하실 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소기의 성과를 얻으실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